강희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반갑습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강휘연입니다. 네. 이제 박사과정. 미국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1년이요? 2년. 2년? 이제 2년 정도 그렇군요.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럼 재외국민 투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했나요? 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가서 투표를 하고 그날 바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이고. 와.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시나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왕복 한 $300 정도 되는데요. 50만 원. 사실 학생한테. 유학생은 네, 40만 원. 네, 큰 돈이지만 대통령 선거 투표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못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네, 지난번에는 저 연구 미팅 일정이 있어서 아쉽게 투표를 못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제가 박사 자격 시험이 대선일 6월 3일에 저희 박사 자격 시험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 그걸 준비 중이지만 그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꼭 하고 싶어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표를 바로 끊었습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이번에 왜 꼭 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 12월 3일에 있던 그 비상계엄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우리 손으로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정말 미국에서 당당하게 한국에 이런 대통령이 있다라고 보여줄 대통령을 제 손으로 꼭 뽑고 싶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외 국민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외국으로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제 국가 정체성이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이제 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막 인정받고 한류 뭐 이런 걸로 또 민주주의 국가로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냐 이런 얘기 듣다가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촛불혁명도 성공하고 그런 나라가 됐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비슷해요. 군사 쿠데타 이러니까 창피해서 자존심이 막 상한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국격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의 품격, 권위, 신뢰 이런 건데 이런 게 많이 깨진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게 소위 소프트 파워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뭐 훌륭한 나라, 위대한 나라, 네. 이렇게 담고 싶은 나라 이런 게 국력인데 지난 3년 동안 이게 너무 많이 훼손됐죠. 맞습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이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연구자시니까 사실은 R&D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시지 않나요? 지금 미국에 유학 가 계시기도 하고 R&D가 너무 윤석열 정부 동안 혹독했었던 그 환경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많은 친구들이 지금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R&D 예산을 정말 기습적으로 삭감을 해버려서 정말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도 아껴서 쓰고 그런 실험용 용품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 얼마 없던 대학원생 월급도 깎여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학원 과학 공약 굉장히 좋은 공약 많이 있는 거를 잘 봤는데 꼭 나중에 R&D 예산을 네. 잘 해서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이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것도 없고 자원도 많지 않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처럼 성장한 경제 강국 소리를 듣게 된 거는 다 부모들이 배고러 가면서 논밭하러 가면서 자식도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국가도 사실은 공부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돼요, 국가도. 국가 전체가. 그게 R&D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가 부강해지느냐, 쇠락해지느냐는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조선 말에 동학 농민군들이 우금치 고개에서 약 3만 명 가까이 되는 농민군이 전멸당했거든요. 근데 일본군하고 관군 숫자가 2,000 몇백 명이 불과했는데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대요. 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냐? 이 농민군들은 전부 죽창, 뭐 자레야 화승총, 검, 이 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이 당시에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이렇게 기술차가 있었군요. 네, 엄청난 기술도 과학기술 수준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전멸해버리고 조선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서 정말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데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는 이런 세상에 바보가 어디냐. 정말 딱 그거죠. 아이들 공부하러 학교 가는데 뭐 학교 가냐 그 논이나 매러 가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논이나 매 그게 훨씬 더 낫지. 네. 참 3년을 후퇴했는데 지금부터는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 휘연님은 이재명 후보 공약집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재외선거용 어떤 선관위에서 나온 재외선거 홍보 책자를 봤는데 네네. 그중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게 우편 투표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거리나 이런 비용의 문제로 투표장에 가는 걸 힘겨워하고 있는데 우편 투표제가 되면은 더 많은 교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게 가장 눈에 띄고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게 투표라고 하는 게 국가 주권, 국민들의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국민의 권리인데 이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사실은 부정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투표가 옛날에는 권리였잖아요. 지금은 투표가 의무적 성격도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건데 돈이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가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차비도 들고 특히 재외국민 같은 경우 멀리 다녀야 되고 약간 역차별 등록하러 한 번 더 가야 되죠. 네, 이게 맞습니다. 등록하라고 네. 투표하러 가고 이거를 왜 국민이 부담하냐 그거를. 그래서 이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투표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어느 나라는 이제 벌금을 매기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소수인데 벌금은 너무 심하고 장려를 하는군요. 장려를 인센티브를 주는데 수당을 주는 거죠. 투표 수당을.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이 투표 수당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가면 차비 정도는 주자. 예를 들면 1인당 5,000원, 10,000원이라도 주자.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노는 거잖아요. 공동체 의사결정, 누구를 뽑는 거.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권리지만 이제는 의무로 점점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외국민들한테도 이게 비용을 다 대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편의는 최대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투표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등록과 동시에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편 투표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쉽게 빠르게 투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있는데 300불 사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할 때마다 국민의힘 쪽에 이런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사전 투표도 하지 말자. 투표 시간도 줄이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도 그러고 재외국민들 있어요. 그럼 점점 더 네. 강화하자. 우리는 쉽게 만들자는 건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결국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내 내국인들도 많이 보실 거니까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게 저 기득권 세력의 목표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투표를 안 하는 건 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를 안 하는 게 중립이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결국 그들을 도와주는 거다. 네. 정말 투표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나라가 열립니다. 투표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참 이 해외 유학생이시니까 지금 과학기술 연구개발자들이 해외로 다 많이 나간대요. 네, 유출입니다. 유출이 엄청나는데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 유수한 인력들을 받아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들어오기는 못할 만큼 나가는 거는 안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사실 예를 들면 대우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 잔류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후보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구나. 눈이 네네네. 초롱초롱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